자, 일보다 안전이 중요한 이유 가겠습니다. 이게 꼬여버렸어, 완전히. 씨. 자, 일보다 안전이 중요한 이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보다 안전이 중요한 이유. 어, 여러분 뭐 산업 현장이나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서 대기업이 일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규모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안전. 무조건 일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공장들은요, 안전보단 일입니다. 어! 임종헌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임정원님 어서오세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일보다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전교육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안전교육도 임종헌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두 번, 오랜만입니다. 두 번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 하셨네. 감사합니다. 그, 안전교육을 할 때도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이 잘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별로 없어. 김현돈님 혹시 그쪽 일하시면서 안전 경험, 안전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두 번입니다. 두 번이에요. 제한테 뜬 건 두 번이었어요. 예, 이미 두 번 됐어요. 클릭 한번 더 하신 것 같은데? 예. 안 하죠? 아, 감사합니다, 인정원. 역시 남자야. 안 해요, 보통. 맞죠? 안 하고, 해도 정말 귀찮게, 정말 귀찮은 척 하면서 하죠. 맞죠? 근데, 어,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 예,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람을 우선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도 막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쪼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는 잘 없고, 대부분의 직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일도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으면서 근무 시간도 짧고, 그 대신에 상여도 높고, 근속도 길고, 복리후생 상당히 좋으며, 근무 현장 상당히 안전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일하는 환경.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안 지나치고 안 다친다는 거죠. 왜냐? 사람이 왜냐?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전파를 타게 되면 그만큼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어요.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 사고가 나도 이걸 함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회사니까.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데 왜 뭐 폭발 사거나 뭐 화재 사고 나면 대기업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맞죠? 대기업은 어느 공단에 무슨 LG공장, 하나공장 이번에 나왔었죠. 왜 현대제철 단진공장 왜 이렇게 다 대놓고 나와? 왜냐? 직원 한 명이 다치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알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다쳐버리면 이게 전파를 타게 되고 이 전파를 타게 되면 당연히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매스컴을 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생각하는 대기업이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렇게 안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미지가 추락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사람 몇 명 다친 게 주식이나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맞죠? 만약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원래 하려던 사업도 무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물건은 고쳤을 수 있지만, 자, 이거 대기업이라고 할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요런 말 들어봤어요? 대기업 같은 게 사람 다쳐버리면 별거 아닌 걸로 해도 몇 시에 다쳤는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사람이 다치면 그 담당 안전관리자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돼요. 맞죠? 24시간 무조건 전화해야 돼요. 안전관리자는 항상 24시간 안에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 받아가지고 어느 기계를 다치다가 뭐 어떻게 다쳤다, 협착이 됐다, 뭐 머리를 다쳤다, 낙하물에 뭐 어깨를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몇 시경에 다쳤다, 병원 어디를 갔다, 지금 어느 수술 중이다, 이런 거를 다 보고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그 대기업과 유관된 병원이 있어요. 맞죠?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병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원들이 다쳤을 때 가장 가깝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맞죠? 어느 병원에 간다고 유관 열람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빠르게 와가지고 빨리 처치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부서는 또 그걸 적어야 되죠. 경위서 같은 걸 적어야 되죠. 맞죠? 왜 다쳤는지, 뭐 때문에 다쳤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 이런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모를 거야 아마. 맞죠? 모르죠. 근데 대기업은 이게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맞죠? 의례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다치 부서 같은 게 안전교육 더 철저하게 하고 더 많이 감독받고 더 많이 제재를 받아요. 근데 그러면 반면에 중소기업 한번 얘기해보세요.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은 뭔지 아십니까? 전 직원이잖아요. 이게 물량입니다. 어, 얘기해놓고. 얘기해놓고 이게 왜 이렇게 뼈를 때리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대답을, 이 대답을 예상한 사람들 많을 텐데.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좀 다치더라도 물량은 항상 생산량은 항상 유지돼야 된다는 거. 아, 진짜로. 뭐 다쳤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배인 거다, 게임인 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어난 칩이라는 그 철가루, 그러니까 철 뭐라고 해, 철 찌꺼기에 하다가 손을 베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베어버리면 만약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갔으면 안전관리자한테 연락해가 바로 가가지고 야 안전관리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뭐 무슨 라인 누구입니다. 얘가 작업 중에 손을 베었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에 태워 해가지고 바로 확인 받고 바로 병원 가요. 그거 책임지도 포함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만약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 똑같은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똑같은 일. 똑같은 일 일어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단 밴드를 붙이라고. 야, 일단 밴드를 붙이고, 퇴근하면 나가라고. 제가 이거 썰을 풀어볼게요. 이게 실제로 겪은 썰이야. 정말, 쪽팔리는데, 이 두 가지 사연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동차 부품공장은 중견기업이고, 제가 두 군데 손을 두 번 다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중견기업이 좀 큰 쪽,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칩 제거하다가 그 칩이 내 손에 날라와가지고 손을 베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피가 좀 많이 났었어. 그거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사상 일을 하다가 철판에 손을 쳐버렸어요. 쇳덩어리에 손을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살이 완전 터져가지고 벌어졌어. 뼈까지 보일 정도로 벌어진 적이 있었어. 강도가 다르죠. 둘 다 아프긴 한데 후자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다치고 조장을 불렀죠. 조장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 갔습니다. 바로 병원 가면서 연락했어요. 가까운 병원. 그러니까 그 업체, 회사하고 유관이 된 병원, 바로. 회사에서 한 5분 거리. 5분 거리 병원 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의사한테 보여주고 바로 소독하고 바로 게임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총 시간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작업에서 제외되고 며칠 동안 이제 손이 이렇게 술밥을 풀기 전까지는 그 주된 작업에서 제외되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중견기업이고요. 그 중소기업의 경험을 얘기할까? 잠깐 얘기하다가 쇳덩어리한테 손을 쳤다고 했죠. 와, 뭔가 맞는 순간 뭔가 있잖아요. 딱 맞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손이 엄청나게 불어오르는 거야, 진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이게 피가 엄청 많이 나니까 이 피 나는 게 왜 포포스천 피 나는 거 있죠, 만화에서. 그걸 내가 직접 겪어본 거야. 정말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피가 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베이고 하면. 근데 피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콸콸 나는 건 내 살면서 이거 처음 겪어봤잖아요. 이거 볼 일도 별로 없잖아, 사람이. 어? 이거 내 손으로 직접 보는 거야, 내가 다쳐가지고. 아프다는 느낌보다 놀랬어, 이거. 약간, 놀랬어. 어? 너무 놀래가지고, 후다닥 휴지는 다 진이 감았어. 그래도 멈추지 않아.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딱 정신 딱 차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배인 게 아니잖아요. 느낌이 왔잖아요. 배인 거랑 뭔가 다른 느낌이다. 맞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일하시는 그 중소기업 부장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일하는 시간이 3시였고, 퇴근 시간이 6시였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일단 퇴근 시간 전까지 버티래요. 예. 퇴근 시간 전까지 버텨. 버티고, 아프단 티 내지 말아요. 저보고. 아픈 티를 내지 말해. 일단 안 보이는 데 있으래요. 근데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야지. 아니, 지금 살이 터졌다니까, 이게. 탁 하면서 살이 이렇게 짚어져 탁 퍼졌다니까, 진짜.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살면서. 살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서. 3시간 있었어. 3시간 있다가, 웃긴 게, 그렇다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에 나를 직접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었어. 더 웃긴 거는, 웃긴 게 그 사람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뭐, 어? 야, 이거 뭐, 그 배인 거네. 그때 밤이어서 아마 잘 안 보였을 거야. 이거 배인 거네. 이거 뭐 별거 없을 거다. 일단, 어? 동네에 왜 정형외과 있지? 거기 가가지고 일단, 어? 치료받아라. 어? 치료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보자.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어.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게 하는 거야. 이게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다고. 피가 안 묻히네 하면 딱 찍었는데 손가락이 딱 동광이 났어요. 진짜.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정도 이거
완치하고 재활까지 하는데 최소 3주는 걸린다고. 그냥 병원에 들어 놓으라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단서를 거기서 끊어서 와가지고 주말 쉬고 월요일날 갔는데 요거 드지게 얻어먹었어요 진짜. 너 이 왜 이딴 거 가지고 진단서 끊어오냐고. 어?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진단서 끊어 사람 난처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와 다친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어? 더 웃긴 거는 나보고 현장에 나와서 일하래. 현장에 나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분명히 뻥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그 손가락 그때 터지고 그때 골절돼가지고 4주 정도 걸렸어요 그때. 그때 손가락 깁스하고 실밥 푸는데 3주, 재활 1주까지 해가지고 4주 정도 걸렸어. 그때 빡쳐가지고 그날 바로 나갔어요. 그날 바로 샤퍼 쓴다고 나갔어요. 회식도 안 하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회식 뭐 송별해 준다 하길래 됐다 하면서 안 갔어요 그냥. 근처도 저 아직도 그 근처 안 갑니다. 그 회사가 저쪽에 있는데 다사 쪽에 있는데 안 가요 그냥.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때. 중소기업이 왜 문제인지를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얘기가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렇다. 모든 중소기업이 다 나쁘다. 아닙니다. 애몽님. 그건 아니에요. 애몽님. 생산직은 다릅니다. 애몽님 생산직은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물론 LG처럼 공장이 이전한다거나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겠지. 웬만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애몽님. 생산직은 노조가 다 있어요. 웬만한 데는. SK 강성노조예요. 강성노조. 그러니까 그리고 주소입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노후화된 기계가 많아요. 기계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안전 센서가 없죠. 안전 센서 고장 날 게 없고 안전망 없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왜 없는지 아세요? 안전 센서도 없고 안전망이 왜 없는지 아세요? 새 거를 바꾸면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계속 옛날 거를 고쳐 쓰는 거야. 그 기계들 계속 고쳐 쓰는 거예요. 기계를 탈났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계속 그 있는 기계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센서가 있는 것도 고장 나는데 이것도 안 고치는 거죠. 요즘에 프레스기 위험하다고 하지만 프레스도 요즘에는 그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 돼 있어요. 그 프레스가 손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정지가 돼요. 그것도 1차가 2차까지 다 돼 있어. 근데 이 돈이 아까워서 안 고치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게 다치면 내 손해예요. 다치면 그게 좀 크죠. 다치면 내 손해야. 물론 뭐 대기업도 다치면 내 손해죠.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아니까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큰 곳 가면 쪼매한 데 있다가 큰 곳 가면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 시설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 김현도님이 잘 아실 거야, 맞죠? 김현도님이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일했을 때 어떤 안전 라인, 장비, 기계,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대기업은 진짜 오버 안 하고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교육을 시켜요, 진짜. 진짜 입에 단내가 난다 싶을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번에 했는데 또 해? 막 이런 식으로 귀찮을 정도로 시켜요.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자산이 직원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사고 나면 회사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잖아요. SK에너지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단 말이야. SK 모르는 사람 없잖아, 대한민국에. 맞죠? 근데 조소기업은 누가 다쳤다 하면 기업 누구나 하나 관심 주는 사람 있어요? 어? 여러분 조소기업 다쳤다가 사람 죽었다 하는데 어? 조소기업 어느 업체라고 이름 제대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어느 공단의 족소기업 화재 발생, 어? 재산 피해 5천만 원 나왔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지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죠. 그냥 불 났구나 이 정도로 끝이지. 아니 사람 죽었거나 하면 뭐 공장에서 또 몇 명 죽었거나 생각하지 뭐 관심 크게 가지나요? 안 가지잖아. 맞아,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안전을 더 생각한다. 중소기업도 여러분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말인데 중소기업도 돈도 돈이지만 안전을 더 생각하고 안전을 더 책임지는 회사를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중소기업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산재 처리 안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산재 처리를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 등급이 낮아져서 은행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그 공장이 받게 되면 그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만약에 10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5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이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해요. 대기업은 사내 유급은 자금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중소기업이 한 90%는 빚쟁이에요, 사장님들. 은행에 뭐지? 굉장히 저당 잡힌 인생이란 말이야. 산재 처리하게 되면 본인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렇진 않은데 아직도 이런 마인드로 이런 거지 같은 마인드로 일시키는 곳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이런 거지 같은 틀딱 같은 마인드로 일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도 돈이지만 안전을 더 생각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두서가 없긴 하지만 제가 또 원래 두서 없는 게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